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를 시작으로 7개 분야 협력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종묘업체에서 사다 심은 옥수수에 알이 생기지 않아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업체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양 곳곳에 작은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광양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7개 분야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가 남해안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변상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서 서명과 함께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임을 선언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간 연계로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함께 육성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남해안의 내력과 잠재력은 무한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개 분야 협력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세계 시도 관광개발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해양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등 남해안을 섬과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성 순천 구간 조기 착공 등 경전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등이 교차하는 부전 KTX 환승역 신설, 부전 마산 간 국가 운영 전동열차 도입, 부전 순천 간 준고속열차 우선 운행 등 지역 간 상호 교류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과 남해안 상생발전 관광물류도시협의회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공동협의회 구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대응 방안 등도 협력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 뉴딜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는 동북아와 아시아 시대의 끝점이 되는 그런 남해안 아시아 허브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협력 사업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공동 협력을 약속했던 세계 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화과는 영암 지역의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죠. 지난 2018년 태풍 피해와 지난해 병충해 등 해마다 폐기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무화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 지난해 무화과 수확기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벌레 피해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결국 산지 폐기해야 하는 아픔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암군이 무화과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와 표준 재배법 확대 보급 등 무화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적인 농업 생태계를 구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으로
자연과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무화과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생산 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차 가공식품이 다른 과일에 비해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나왔습니다. 영암 무화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무화과 수급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등급제 운영과 포장재 형태 개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팜 보급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를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 출하 물량 같은 거를 어떻게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상품화하는 방안, 그리고 콜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서 얘네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보급하는 방안들. 영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태풍과 병충해 등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무화과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종묘 업체에서 사다 심은 초당 옥수수에 알곡이 생기지 않아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업체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민원 25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남도 해안 들녘입니다. 수확 시기가 지난 초당 옥수수가 들판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탓에 중간 상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데다 소비자들에게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속이 꽉 차 있어야 할 옥수수는 보시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거나 알맹이가 생기지 않아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밭에 가가지고 진짜 옥수수 하나 더 떨어지면 아깝거든요. 나달 하나 더 죽는 심정인데 저희가 8,000평 가까이 수확 하나도 못하니까 진짜 가슴이 볼 때마다 찡하죠. 농민들은 종묘업체에서 공급한 옥수수 종자에 문제가 있어 생육 부진 현상이 생겼다는 입장. 해당 업체에서 농가 9곳이 종자를 구매했는데 모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 출하조차 해보지 못한 옥수수밭 면적은 2.5헥타르 정도. 1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지만 업체 측은 기후 문제만 들먹일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성이 떨어진 작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작물 전체를 수확하지 않았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일단 가장 관건이거든요. 재배할 때 있어서 수정되는 시기에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저온을 맞는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수정력이 떨어져요. 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확을 안 한 부분은 저희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농민들은 기존에 쓰던 다른 업체의 종자는 문제없이 20헥타르에 걸쳐 출하까지 마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날에 똑같이 육묘를 해가지고 이제 정식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계속 해왔던 종자 같은 경우는 수확을 100% 다 했어요. 10몇 개 밭에서 했는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품이 그렇게 수확을 못할 정도 나와버렸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100% 종자 문제다. 급기한 농민들은 종자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정당국의 종자분쟁위원회에 제소한 상태. 다음 작목인 배추와 양배추를 심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파종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미술 전시회를 떠올리면 조용한 분위기에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다면 훨씬 쉽게 느껴지겠죠. 광양 곳곳에 작은 미술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도 돕고 광양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에서 34년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효자 씨. 그동안 그린 작품은 수백여 개에 달하지만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작품은 하나둘 쌓여가는 데 반해 마땅한 전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전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작품 전시가 활발하지 못했고 전시장이 있어도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전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충이 많았는데 이런 지역 작가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카페 식당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0 광양 아티스트전이 지역 사설 갤러리 한 곳과 카페 4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한 전시회입니다. 가장 기뻐한 건 단연 지역 작가들입니다. 일부러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카페나 레스토랑 누구나 가는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돼서 저희 작가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들렀다 작품까지 감상한 시민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또 전시 공간을 내어준 카페 운영자들도 한층 달라진 분위기와 시민들의 관심에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작품 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고 접근하려고 그러면 괜히 무거운 마음부터 들고 그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꺼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활 공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불어 같이 전시회를 하니까 너무나 의외고 뜻밖이었고 근데 참 좋았고요. 일단은 오시는 시민분들이 먼저 눈을 다들 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제가 인스타 홍보도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몇 시부터 볼 수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야 하는지 저희 오픈 시간 내내 이용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해드리고 있어요. 2020 광양 아티스트전은 이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소소하게 시작된 작은 미술관 전시가 광양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대포터널에서 차량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터널 진입이 3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4일 낮 2시쯤 순천 방향 대포터널에서 차량 오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운전자들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구급차 이용을 거부해 직접 병원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의 전남 지역 교사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 방안이 도서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지원과 고교 학점제 확대 운영 등을 위해서는 교사 1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공립교원 1차 배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겨울 배추 휴경제 시범 사업을 도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배추 수급 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시, 군과 농협,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 사업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과 진도 등 2곳입니다.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1,250원으로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배추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는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돼 농가 기대 심리에 따른 과잉 재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읍 인포항 등 12개의 연안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 어항에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해양수산부의 역점 사업으로 올 연말에 전국 50곳을 선정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어촌 뉴딜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12개 연안 개발에 970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국내 최초로 중국 유기 인증인 CQC를 받은 해남 친환경쌀의 중국 수출을 계기로 중국 측이 해남군과의 교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성사됐습니다.